국제 유가가 폭등을 했다. 이유가 뭘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돌출 행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시죠.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를 하루 총 116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워낙 갑자기 나온 거예요. 워낙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몇몇 나라가 동참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니 감산을 한다 그러면 뭔가 회의도 개최한다 뭐 신호도 있고 또 감산의 양도 어떻게 될 것인가 신호도 있는데 이제는요 일방적이고 그냥 갑작스럽게 뭐 감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다른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으면 돼. 뭐 이런 생각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국제사회 자체가 말입니다. 각 나라마다 자국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한 데다가 이제는요 그 자국우선주의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16만 배럴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 10월에 200만 배럴을 이미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요 독자적으로 5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다시 116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다면 전체가 366만 배럴입니다. 세계 원유 수요의 3.7%를 감산하는 거예요. 지금 유가가 높잖아요.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나라하고 상관없이 그냥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행보는요 과거처럼 뭐 친미국이다 이게 없습니다. 지금은 친러시아가 됐다가 친중국이 됐다가 이제 국제유가도 말입니다.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도 결제할 수 있다고 했다가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산을 쭉쭉 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이 지금 감산을 하거든요. 이라크도 사우디아라비아는 50만 배럴이고요. 이라크는 21만 1000배럴. 아랍에미레이트도 14만 4천 배럴입니다. 쿠웨이트는 12만 8천 배럴. 카자흐스탄은 7만 8천 배럴이고요. 알제리도 4만 8천 배럴. 오만도 4만 배럴입니다. 이렇게까지 줄여가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세계 경제는요.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감산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옛날에는 증산할 때를 보세요. 증산할 때 40만 배럴 40만 배럴 한 달에 40만 배럴씩 이렇게 증산을 하다가요. 어느 순간부터는 200만 배럴 116만 배럴 이렇게까지 광폭으로 확 내려버리니까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3월 15일까지만 하더라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배럴당 68.16달러까지 가더니요. 4월 2일 장중에는요. 81.69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81.69달러까지. 물론 마감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지금 올라가는 자체가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오늘도 6.27%가 올라서 80.46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80.42달러 6.27%나 급등했습니다. 두바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6.67달러가 올라서 84.69달러가 됐고요. 북해산 브렌트유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덜 올랐습니다. 79.89달러예요. 1.64% 올라서 북해산 브렌트유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도 80달러를 훨씬 나게 넘겼고요.
두바이유도 84.69달러를 넘겼으니 유가 상승이 지금 만만치가 않죠. 무섭다 이런 얘기가 될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로 보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게 감산을 해서 쉽게 말하면 유가의 가격을 지켜가겠다는 건데 문제는 가격을 올리면서 지켜가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요. 국제유가가 80달러가 아니라 다시 100달러가 간다 하는 예상까지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90달러에서 95달러의 가격으로 갈 거다 하는 예상을 하고요. 내년 말까지 가면요. 배럴당 95달러에서 100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예상을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예, 이게 유가가 고유가가 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 고유가 덕을 톡톡히 봤거든요. 그 고유가 덕을 톡톡히 반 김에 지금 제대로 더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결국 국제사회도요. 자국의 이익이나 또 조금 더 제가 포함을 시켜서 자국의 탐욕 욕심이 아니라 이건 탐욕이라고 보이거든요. 이제는 자국의 탐욕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우디아라비아만 하더라도 네옴시티를 건설하겠다며 사막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말입니다. 유가를 올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네옴시티를 짓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한다고 보이시죠? 결국 말입니다. 세계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결국 불안해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부터 살고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 불확실성 지수가 커졌죠. 저는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세계 불확실성 지수는요. 과거의 어떤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계 불확실성 지수가 커질 때는 걸프 전쟁이나 혹은 9.11 테러나 이란 이라크 전쟁이나 혹은 금융위기나 유럽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죠. 블랙시트나 미중 충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돌발 행동 내지는 돌출 행동이 세계 경제를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몰아넣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을 보고 있으면 진짜 무섭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말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면서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자국의 탐욕을 취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집안 싸움이나 하고 있고 갈라치기나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진짜 서글퍼집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위기 때 하나로 뭉쳐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갈라져서 이념 싸움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그런 결과가 될까 두렵습니다. 어느 한 사람 세계 경제 위기가 우리 곁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오롯이 살아남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 안 하고 오로지 말입니다.
자기 권력욕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있으니 국민이 볼 때는 참 한심하다, 큰일 났다,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들게 될 겁니다. 참 안타깝죠. 세계는 자국우선주의, 자국 탐욕주의로 돌아서는데 우리는 내부전쟁이나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